안녕하세요, BKCD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물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 게 아니라 연속 교육이나 다른 데서 엔트리 교육을 받고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강할 때 BCD에서 공기를 넣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다이빙을 다 마치고 상승을 할 때 BCD에 공기를 넣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자, 절반 정도는 정답을 얘기하시고 절반 정도는 틀린 답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강할 때 BCD에 공기를 빼야 되죠. 그리고 상승할 때 BCD에 공기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이빙을 해보면 하강하는 중에는 BCD에 공기를 조금씩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BCD에 공기를 빼줘야 돼요. 그게 이 압력과 기체 부피와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는 육지에서 살고 있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공기가 누르는 힘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공기가 누르는 힘을 대기압이라고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 그 위에서부터 우리를 누르는 힘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대기압. 자, 이 대기압을 압력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대기압을 1기압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1atm으로 표시를 해요. 자, 이 1기압과 같은 힘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760mm 수은주, 760mm HG라고 썼던, 물론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 과정이 다른가 봐요. 나만 기억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같은 힘이 1013cm의 물기둥, 민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0m, 13cm의 물 기둥과 1기압이 같은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닷물로 환산을 하면 바닷물 10m가 누르는 힘이랑 이 1기압이 같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면에서 이 1기압이라는 힘을 받고 있죠. 10m를 내려가게 되면 공기가 누르는 힘 1기압과 그리고 10m의 물이 누르는 힘 1기압이 더해져 가지고 2기압이 됩니다. 10m를 내려갈 때마다 압력은 1기압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m를 내려가면 3기압, 30m를 내려가면 4기압이 됩니다. ATM 단위를 쓰니까 좀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는 1바 단위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공기 게이지를 볼 때도 다 바로 보죠. 그래서 1atm, 1기압과 1바를 같은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좀 달라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기압과 1바를 같은 단위로 생각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atm은 1바랑 같은 단위다.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1m당 0.1기압씩 커집니다. 그래서 10m가 되면 2기압이 돼요. 20m가 되면 3기압이 되고 30m가 되면 4기압이 됩니다. 자, 우리 몸과 같이 액체나 고체 이런 형체를 갖추고 있는 물질들은 압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피가 줄어들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늘어나면 그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 자, 이거를 따져볼게요. 자, 10m를 내려가면 수면이 1기압이니까 압력이 2배가 되죠. 그럼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에서 이만한 풍선을 가지고 10m를 내려가면 부피가 절반까지 줄어들어요. 자, 또 10m를 내려갑니다. 그러면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10m를 내려가면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자, 이거는 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10m를 내려갈 때마다 반씩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2분의 1로,
여기서는 3분의 1로, 여기서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강을 할 때 BCD의 공기를 조금씩 채워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수면에 떠 있을 때, 물론 떠 있을 때는 우리가 떠 있기 위해서 BCD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양성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성부력이 없어질 때까지는 빼주는 게 맞아요. 빼면서 다이빙을 시작을 하는데, 머리가 물속에 잠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공기를 더 이상 빼지 않아도 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갑자기 쑥 하고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게 뭐냐면 압력이 커지면서 이 BCD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압축돼 가지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부력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강을 할 때는 부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BCD 공기를 조금씩 넣으면서 급속도로 하강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이퀄라이징도 하고 자기가 내려가는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물속에서 잘 놀았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다이빙을 할 때 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아니죠? 아, 기가 막히게 그렇죠, 다이버. 자, 우리가 수중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중성부력 상태로 다이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이빙이 끝나고 올라갑시다 했을 때 초보자분들 중에 BCD 공기를 가득 채우고 퓨 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영장이나 얕은 수심에서 이렇게 코스를 받을 때, 오픈워터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스킬 같은 거 있죠. 뭐 마스크 벗었다 쓰기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강사가 올라가자 그래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완전 음성부력 상태이기 때문에 BCD 공기를 안 넣으면 못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공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중성부력 상태로 다이빙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승을 할 때 공기를 넣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중성부력 상태에서 핀을 조금만 쳐줘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상승을 할 때 그럼 압력이 점점 작아지죠. 압력이 작아지면 여기 안에 BCD 안에 있던 공기가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이 갑자기 쑥 하고 수면까지 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공기를 빼주면서 올라갑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올라갑시다 하는 순간 공기를 빼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승을 시작하고 공기가 부풀어서 조금씩 빨라질 때 조금씩 빼줍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여기서는 2배지만 여기서는 2배가 아니죠. 여기는 2기압이고 여기는 3기압이니까 이 차이는 1.5배입니다. 여기는 2배, 1.5배. 자, 20m, 30m 여기는 3기압이고 4기압이죠. 이거는 1.3333 배율이 돼요. 그래서 보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같은 수심의 차이지만 압력의 변화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중에서 깊은 수심에서 움직일 때 압력 변화를 훨씬 더 적게 겪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얕은 수심에서 움직일 때가 여기는 10m에 2배나 바뀌죠. 얕은 수심에서 움직일 때가 부력 변화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기를 조금만 빼도 될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를 조금씩 더 많이 빼줘야 되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이빙이 끝나기 전에 5m 수심에서 3분간 안전정지를 하죠. 자, 안전정지를 잘 했습니다. 안전정지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올라가지고 수신호를 주면 어느 순간 전부 다 수면에 떠 있어요. 자, 이 5m에서 수면까지 올 때도 최대한 천천히 올라와야 됩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5m에서 안전정지를 끝내고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인상 쓰지 마시고 해주세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졌어.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면 압력이 커지면서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고 올라갈 때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셨으니까 이제 물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자, 잘 이해하셨으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피에 따른 밀도와 우리의 호흡률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감사합니다.